친절한 시사, 시원한 통찰,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, 슬기로운 인터뷰. 지난 3일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외교 안보라인 인사를 구성을 했죠. 어떤 점을 강조했고 또 어떤 점을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지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20대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간사로 활동을 하셨고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을 역임하셨죠. 백승준 미래통합당 의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. 백 의원님은 미래통합당 안보특별위원회 국방소위원장직을 현재 맡고 계시기도 하죠. 일단 그 위원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. 위원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너무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연결했는데 어떻게 지내십니까? 요즘요. 아침에 이제 열심히 마라톤하고 또 때로는 우리 라디오 시사 토크도 듣고 네, 그러시군요.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. 네, 어쨌든 이제 또 본연의 그런 그 전문 분야인 안보, 국방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지난 금요일에 외교 안보라인 개편이 있지 않았습니까?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, 박지원 국가정보원장, 이인영 통일부 장관, 또 정의용,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등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 라인업 어떻게 보세요? 예, 정부 여당 대통령이 국민하고 북한에 준 메시지는 뭐 일편단심 민들레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누가 뭐래도 내 길을 간다.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서 호의를 갖게 하고 남북관계를 좀 개선하겠다는 이런 본인의 철학을 정치 철학을 정책 결심을 이렇게 보냈다 이렇게 보고요. 네. 지켜보는 입장에서 많은 국민들은 북한 눈치 보기 너무 심하다. 또 저자시 아니냐. 북한이 압박하니까 북한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안보 진영을 짠 거 아니냐. 이런 좀 비판이 많죠. 네. 저는 생각할 때 어쨌든 뭐 남북 관계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국민이 있겠어요. 그러나 그 손자병법이 생각났어요. 손자병법 보면 사용한 방법을 다시 쓰지 마라. 상황에 따른 판단이 달라야 된다.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말의 위에서 보면은 그렇게 대통령 뜻대로 남북관계가 잘 될 것 같지는 않아요. 이 남북관계가 교착의 원인이 우리 안보 진영이 잘못돼서 대북 정책이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.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것이 고쳐지지 않으면은 잘 될 수가 없어요. 그런 부분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저는 좀 북한이 겁내는 우리 사람들을 좀 안보 진영이 짰으면 좋겠는데 북한이 누굴 겁내겠어요? 누굴 겁내니까? 그러니까 이인영, 박지원, 서훈, 뭐 임종석, 정의용 겁내지 않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북한이 전혀 겁내지 않은 인사들로 채워져서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지켜봅시다. 근데 지금 짜여진 인사들은 그래도 북한하고 말이 통한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만 지금 백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아예 대화도 안 하지 않을까요? 북한이? 지금 통일부 장관 이인영은 전대협 일기고 뭐 누가 뭐래도 우리 정부의 좀 실세 이때 정무적으로 좀 영향이 크죠. 네. 박지원 국정원장은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좀 곤혹스러울 거예요. 본인이 대북 송금 사건, 그 당시 4억 5천만 달러 송금 사건 직접 관여돼서 실형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. 네. 이 부분이 굉장히 다시 부각돼서 이 청문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소환될 가능성이 많고 정부의 곤혹스러운 상황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. 네. 서훈은 사실은 안보실장이 NSC를 열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면은 좌장 역할을 하는데 좌장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박지원 원장이 대북 정책을 사실 실질적으로 주도할 때 서훈 원장 도와줬던 입장이거든요. 실질적으로 국정원장인 박지원 원장이 NSC를 주도할 가능성이 많아서 주도권을 그렇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어쨌든 청문회 끝나면은 대북 정책 안보 라인의 핵심으로 이제 박지원 전 장관이 전 의원에 다 한 일이 많아갖고요. 네네네. 박지원 원장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않을까. 그러나 박지원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그 1차 남북 정상회담의 대가로 현대아산을 통해서 또 국정원 계좌를 통해서 송금한 일들이 크게 부각되어서
청문회장에 김대중 대통령 그 당시 사람들이 소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래서 네.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. 근데 박지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건의 그런 정치자금법 위반, 뭐 뇌물수수 얘기가 나오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뭐 100억 원에 상응하는 뭐 돈을 받았다는 부분은 무죄가 됐고요. 이제 문제가 네. 됐던 게 1억 부분이었는데 1억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옥고를 치르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도 또 이번에 인사청문회에서 그 점을 또 집중 공격할까요? 모르겠습니다만 청문위원들이 청문회라는 게 결국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미래 정책을 남북관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, 국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직무 중심의 청문회가 되면은 뭐 바람직하고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. 네. 흠집내기 청문회의 전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여야를 넘어서서 네. 그런 부분에서 그 대북 송금 사건 전반이 청문회를 뜨겁게 다룰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. 그러시군요. 자, 어쨌든 이번 안보 라인이 결과론적으로는 너무 북한에만 치중되어 있고 친북한 인사들로만 되어 있어서 이제 미국 쪽을 담당해 주시는 사람이 없다. 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근데 여당 의원 김홍걸 의원 김대중 씨의 아들이죠. 아드님, 예.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또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뭐 친북으로 돼 있어서 특히 미국과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인사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뭐 박지원 원장 또 미국 오래 살았잖아요. 네. 오래 산다고 갈 리 없는지 몰라도 문제는 이 5명 중에 뭐 1명만 있어도 사실 같은 목소리거든요. 네. 이 대북 정책 또 한미 동맹에 대해서 이 5명이 색깔이 다른 분이 없어요. 네. 그 점은 좀 아쉬워요. 이 안에 내부 회의가 좀 좋은 결론, 바람직한 결론, 합리적인 결론을 내기에는 내부적으로 좀 입장이 다른, 대북 정책에서 입장이 좀 다른 이런 분들이 포함되었으면 바람직하죠.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그 당시에 그 통일부 장관을 좀 보수 강경파를 쓴 적이 있어요. 네.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했으면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 당시에 강인덕이라는 분을 그 7.4 남북 공동성명서를 만들 작업을 했던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일했던 강인덕 씨를 통일부 장관을 임명해놓고 또 택배 정책을 썼거든요. 그 네. 내부의 체크 앤 밸런스가 좀 만들어졌는데 네. 이번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윤수경을 평양 축제에 볼 때 관여했을 것 같고요. 박지원, 서훈도 이제 우리 경수로 작업 때문에 네. 경수로 지금 북한이 2년간 살은 적이 있어요. 이 임종석은 뭐 윤수경을 평양에 보낸 분이고. 네. 그래서 이 5명이 정의용 안보특보는 뭐 역할이 어떻게 줄어들었겠죠. 5명이 같은 목소리를 가진 분이어서 네. 좀 우려되는 게 많습니다. 이 좀 균형되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없다는 평가를 겸하게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? 통합당은 지금 5명이 같은 목소리를 내니까 네. 같은 목소리 내주길 정부는 바라겠죠. 초당적 대북 정책, 초당적 안보 정책을 논리로. 그러나 이 부분은 국민의 눈높이에서, 역사의 눈높이에서 이 설림 현상, 잘못된 이런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해주는 것이 정부를 도우는 것이다. 정부 입장이 옳다고 했어요. 뭐 야당이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. 네. 그 정부가 챙기지 못한 그 입장들, 견해들을 강력하게 제기해서 균형되게 대북 정책을 이끌어가고 또 안보 정책을 이끌어가도록 비판의 어떤 질이 중요하겠죠. 네. 강도 높은 비판 또 고품위 비판을 통해서 안보 정책의 어떤 그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줘야 되겠죠. 근데 비판 말고 좀 대안도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. 이거는 가능할까요? 지난 1월에도 저희들이 뭐 4시간 정도 걸쳐서 박진 안보특위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안보특위위원들이 4시간에 갑론을박을 냈습니다. 어떻게 이 상황에서 안보 정책에 대해서 교정을 할 수 있을까? 비판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하는 걸 검토하고 네.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 소위원회 3개를 구성했어요. 외교, 안보, 또 대북 정책, 통일 정책. 그래서 제가 국방 분야 소위원회를 맡았는데 이건 뭐
역사를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그 비판적 대안을 내놓을 것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안보특별위원회 국방소위원장 백승주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.